며칠 전에 기말고사를 쳤었지요. 모두들 시험 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계사 교과서의 맨 마지막 단원 현대 세계의 변화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특별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제목을 변화의 시작, 작은 도미노의 날갯짓이라고 지어봤는데 과연 이 변화란 무엇일지 그리고 날갯짓의 결과는 무엇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유럽의 신항로가 개척이 되면서 자본이 축적되고 매뉴팩처라고 불리는 공장제 수공업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780년대 이 사람이 개량한 증기기관으로 이제 기계를 사용하는 공장식 기계공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빈이, 증기기관을 개량한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임스 와트요. 맞습니다. 제임스 와트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유럽에는 대량 생산의 체제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유럽의 산업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좋을 줄로만 알았던 산업혁명에는 누구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작용은 최근에서야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일지 이 영상을 하나 볼게요. In Tuvalu, we are living the realities of climate change, sea level rise, as you stand watching me today here at COP26. We cannot wait for speeches when the sea is rising around us all the time. Climate mobility must come to the forefront. We must take bold, alternative action today to secure tomorrow.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인희, 투발루 외교장관이 바다 한가운데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해수면이 자꾸 올라오는 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바로 기후 변화를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기후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함께 읽어갈게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과 기후 변화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기후 협약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음에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기후협약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 잘 읽어주었습니다. 방금 학습 목표에 등장했던 기후 변화, 즉 지구 온난화란 인간 활동으로 인해 19세기 말부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산업화 당시 영국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자, 여기 무엇이 보이나요? 매연이요. 맞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수많은 매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연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자, 오늘 수업의 첫 번째 핵심어 온실가스, 여러분 활동지 빈칸에 한번 적어볼게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을 보면 74%가 에너지, 즉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90%가 이산화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종류의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실가스라 불리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1880년부터 지금까지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1880년부터 현재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구 평균 기온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오늘 수업의 두 번째 핵심어
탄소가 증가하면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적어봅시다. 이거 한글로 적으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탄소가 많아지면 온도가 높아진다. 그렇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호우, 홍수, 산사태 등이 발생하고 사막화 현상, 이상 한파, 폭설 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지구 기온 상승에 의해서 지구의 환경이 변화하게 되는 현상을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핵심어 기후 변화 활동지에 적어볼게요. 이러한 기후 변화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예전부터 꾸준히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후 협약들을 맺어왔습니다. 수업의 네 번째 핵심어 기후 협약 함께 적어봅시다. 자, 우리는 그 중에서도 네 가지 특징적인 협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87년에 몬트리올 의정서에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및 사용의 규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이후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하였으나 협약에 150개국만 참여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 교토 의정서에서는 최초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하였고 선진국 38개국의 온실가스 감축이 촉구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두가 의무 감축의 대상이 되면서 전 지구적 차원의 신기후 체제가 출범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왜 지구온난화가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기존의 기후협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기후협약이 번번이 불발된다라는 점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애도국과 선진국의 정치적 대립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한국, 프랑스, 영국 등이 포함된 선진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사우디가 포함된 개발도상국은 현재 지구온난화가 서로의 책임이라고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선진국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한 해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러시아가 4등, 인도가 3등, 그리고 압도적인 1등이 이 나라인데요. 세계의 공정이라 불리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중국이요. 맞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렇듯 1등, 3등, 4등이 전부 다 개발도상국이죠.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량을 비교를 해보면 그 전까지는 선진국이 더 많이 배출하다가 바로 여기 2000년을 기점으로 개발도상국이 훨씬 더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를 근거로 개발도상국이 너무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발도상국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전과 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비교해봤을 때 지금까지 배출한 총량을 따져보면 여전히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탄소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누적 배출량을 살펴보면 아까와는 달리 미국이 압도적인 1등이죠. 그리고 그 뒤로 독일, 영국, 일본 등이 뒤따르고 있고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를 근거로 누적된 양을 보면 선진국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선 어느 측이 양보해야 될까요? 우리 이에 대해서 토의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탐구활동입니다. 탐구활동도 준비해주세요.
자, 우리가 토의를 진행할 때 지켜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발표 중일 때는 경청하기. 그리고 두 번째, 정답은 없으니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 이야기하니. 잘 지켜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대로 토의를 진행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워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생각해보기라는 힌트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생각해보기의 물음을 잘 읽어보고 그 물음의 답을 이 토의의 답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 토의는 선진국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개발도상국 잘못이에요를 가려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진국이 되어서 또 개발도상국이 되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2분 동안 첫 번째 토의 진행해 볼게요. 먼저 선진국 입장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약속된 12분이 모두 흘렀습니다. 토의 중 나왔던 의견들을 볼까요? 먼저 선진국에서는 첫 번째, 현재 개발도상국이 너무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구온난화는 인류 전체의 과제이다. 선진국이 과거에 탄소를 많이 배출했다고 해서 지금 개발도상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모두 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도상국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정량을 보았을 때 선진국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했다. 두 번째, 국가 성장을 위해 탄소 배출은 불가피하다. 세 번째,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통계에선 개발도상국의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의견은 현 문제의 본질까지 파악하고 있는 정말 좋은 의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양측의 의견을 보았는데, 하지만 아까 선진국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구온난화는 인류 전체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서로에 탓만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기후변화를 힘을 합쳐 이겨낼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이에 대해서 국가, 기업, 개인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결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생각해보기 힌트를 주자면 오늘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 그리고 방금 전 토의에서 나왔던 주장들을 잘 활용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탐구 활동 우리 8분 동안 진행해 볼게요. 먼저 국가적 입장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약속된 8분이 다 흘렀습니다. 토의 중 나왔던 의견들을 발표해 볼까요? 먼저 국가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 발표할 친구 있나요? 민우가 발표해 봅시다. 저는 수업 중에 배웠던 교토 의정서를 근거로 들어서 국가들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탄소 배출권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입장에서는 오늘 배웠던 교토 의정서에서 근거하여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탄소 배출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기업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발표해볼 친구 있나요? 찬우가 발표해 봅시다. 저는 선진국의 세 번째 주장을 근거로 들어 기업이 공정 에너지 기술을 개발한다면 그것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적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세 번째 주장, 친환경 기술을 발전시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줄 수 있다에서 근거하여 청정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을 따른다면 현재 개발도상국이 너무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라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발표해볼 친구 있나요? 종우가 해봅시다. 저는 개발도상국의 세 번째 주장을 근거로 들어 과소비와 충동 소비를 자제한다면 물건 생산도 줄어들 테니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세 번째 주장에서 근거하여 과소비 및 충동 소비를 자제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토의를 진행하는 동안 선생님이 그 내용을 PPT로 옮겨 보았는데요. 그런데
아까 민정이가 토의를 진행하는 중에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정말 좋은 의견을 내주었는데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바로 지구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의견이니까 한번 활동지에 적어보겠습니다. 지구에 대한 주인 의식. 이것은 다른 말로 인류애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괄호 열고 인류애라고도 적어봅시다. 좋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들로 우리 기후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가 힘을 합쳐서 지구 기후 변화를 잘 이겨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구의 오존층 사진인데요. 1971년에 노랬던 오존층이 2006년에는 이렇게 파랗게 구멍이 뚫려 버렸습니다. 이는 당시 뉴스에도 보도될 만큼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이런 오존층 관련된 뉴스를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혹시 왜 그런지 이유를 아는 사람 있나요? 조금 어려운 문제 같으니까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자, 오늘 수업 중에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이 사용을 규제한 협약이 있었다라고 배웠었는데 수학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몬트리올 의정선. 맞습니다.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였습니다. 1987년에 맺어진 이 몬트리올 의정서의 효과가 2006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2016년에는 그 구멍의 크기가 살짝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라면 2065년에는 그 구멍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인류가 힘을 합쳐 이겨낸 오존층의 사례처럼 지구 온난화도 우리 힘을 합쳐 잘 이겨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수업의 제목을 변화의 시작 작은 도미노의 날갯짓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과거 우리 인류의 산업화는 현재 기후 변화라는 큰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이 망가진 도미노를 끊어내고 기후 협약의 작은 날갯짓으로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환경을 보존하는 새로운 도미노를 우리의 손으로 쌓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의 핵심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해볼게요. 자, 산업화가 되면서 온실가스, 즉 탄소가 많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었고 기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맺어진 것이 바로 기후 협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후 협약만으로는 부족해요. 중요한 것은 주의, 의식, 인류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이해가 되었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 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다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기후협약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기후협약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 좋아요. 오늘 배운 내용 잊지 않도록 합시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대표되는 역사 속 종교 갈등 사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